코스닥의 딜레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제약주와 IT 부품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총 상위가 제약주가 많습니다. 제약주가 작전을 하게 되면서 시총 상위를 찍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 점은 저희가 코스닥이 오르더라도 시총 상위 제약주의 버블이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얘네들의 작전이 마지막 설거지가 끝나게 되면은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보다 많이 오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개인 활황 장세에서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자체라는 이 상황이 제약주한테 제약주가 우호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빌미로 그동안 고점 대비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토막 난 제약주들이 반등을 크게 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는 여전히 버블이 큽니다. 시총 상위 제약주 중에 이러한 종목들이 여전히 버블이 크고, 또 하나의 딜레마는 CJ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오르는 종목이라서 지금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코스닥 상승 견인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사실 주식 지수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CJ는 상황 따라서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더 오르더라도 코로나를 빌미로 이러한 기업들 중에, 이러한 쓰레기 같은 기업들 중에 신라제는 지금 상장 폐지가 논의되고 있죠. 근데 이들 쓰레기 같다고 표현한 이유는 굉장히 적자가 큰데 오로지 신약이라는 일종의 허위에 가까운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올려왔습니다. 이건 코스피는 제약주도 마찬가지, 영진약품, 한미약품 모두 다 마찬가지였는데,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한미약품을 예로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크게 옵니다. 지금도 반등 많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여러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반등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렇게 2배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볼 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시작한 데서 보통 2배권까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면, 근데 아직 좀 더 남았죠. 한 15만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일부 종목은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 버블이. HL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너무 이 정도 와 있고, 다 레벨이 다릅니다. 단 중소제약주 같은 경우에, 물론 동아소시오가 중소제약주는 아니겠지만 PER, PBR 레벨상 거의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가 주로 이제 복제약 있는 그런 종목들, 신약 계열 말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제자리로 와 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오히려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PBR 2 이하, 되도록이면 PER은 15 이하, 그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종목만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셀트리온 제약도 버블이고 PBR이 높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버블이고,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이라는 테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견인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블록딜이 될 만큼 되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의견이 갈리게 되면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제약주만 좀 오르고 IT 부품주는 그렇게 죽을 썼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과거 제약주가 작전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올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제약주가 꺾이면서 이렇게 떨어져 온 건데요. 이 고점에서 기관들이 제약주 외국인 물량들을, 회사랑 외국인 작전 물량들을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쳐먹었는지 안 쳐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세력주 고점에서 받아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쩐이 중소 IT, 저평가된 중소 IT로 들어올 쩐이 없이 지금 제약주에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끝나고 나면은 제약주는 지금 일부 버블 남아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거쳐지면서 쪽박 펀드들이 속출하게 될 것인데, 기관들의 행태가 조금 상당히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기는 오히려 저평가가 많고 여기는 여전히 버블이 시총 상위가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크다. 그러나 동아소시오라든가 제약과 약품으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중소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진제약, 삼화제약, 대한약품, 보령제약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소제약주들은 지금 버블이 다 거쳐진 상태다. 그래서 따르게 봐야 된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어도, 물론
코스닥은 아닙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PBR가 높은 종목도 여전히 위험하다. 그래서 코로나를 빌미로 이것도 괜히 또 뭐 물질을 발견했다니 어떠니 해서 마지막 적자. 신라젠도 제가 분명히 상장 폐지 경고 드렸는데 지금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아마 안 시킬 겁니다. 시키더라도 나중에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지금 몇 년간 현 정부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ABL 바이오인가 이거는 오히려 이것도 거의 적자 종목으로 거의 신라젠급하고 비슷한 종목인데 제가 고점에서 이것도 경고를 드렸죠. 그랬더니 댓글에 수두룩하게 달린 게 정부에서 기술 지원을 한 뭘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정부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그 플래닛 82도 그랬지만은 정부에서 무슨 기술이라고 선정되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부실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거기 가서 뭐 취임사에 얘기한 거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 작전에 유시민은 당연히 관련이 없죠. 그렇게까지 없는 거는 억측인데, 그러나 제가 조금 유시민 이사장한테 조금 약간은 실망스러운 것은, 그래도 경제학과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좀 보고 그러고 가서 취임사를 하시더라도, 물론 작전주의 개념을 모르시니까 신라젠이 작전이라는 걸 모르셨을 거겠지만은 그래도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거지, 도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 제가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이 작전주들이 여든 야든, 셀트리온도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 때 그 기공식 때 대거 새누리당 중진들이 다 참여하는 등 보면은 상당한 인맥들이 있는데 양방향으로 얘네들이 작전을 하면서 여야 끌어들이라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은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MB 시절 보여준 도덕성으로는 절대 그럴 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분명히 얘네들하고 다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라인펀드 사태에서도 봤을 때 청와대의 일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래서 정치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정말 놀란 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한미약품 그 사태가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잔뜩 제약주 고점인데, 이런저런 조사 결과 문제가 나오는 시점인데 갑자기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삼성바이오 이재용 사장하고 만나면서 뭐 바이오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고점에서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들어갔다가 피해본 개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제약주를 키우자는 그 기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작전주에 대한 처벌이 없이 지금 이 작전은 지난 5년간 외국계랑 회사들이 짜고 치는 겁니다. 외국계하고 회사들이 짜고 쳐서 기술계약, 수출계약을 맺어놓고 파괴시키는 등의 아주 불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차라리 제약주를 키우려면은 건실한 중소 제약주를 키우십시오. 복제약 시장이라 하더라도 한미처럼 복제약 수준뿐이 안 되면서 신약 한다고 해서 뻥카 치는 그런 기업들 말고요. 아무튼 이런 연유로 인해서 코스닥은 여전히 딜레마가 있다. 여기는 저평가가 있고 여기는 일부 고평가가 남아있고, 마지막 설거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못 건드렸다가 오르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래소에도 많아요. 파미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한때 기술주로 인터넷 닷컴 버블 때는 2,900선을 찍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어느 것이든 버블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데,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식으로 올랐으니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먹고 여기서 먹고 또 오르고 또 올라서 여기서 먹고 잔치했던 사람들, 그때 닷컴 버블이 버블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제약주도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중간에 큰 반등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떨어지고 또 이후에 또 떨어져서 원래 이 자리로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작전주에 대한 처벌을 잘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